우리는 흔히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 가까운 나라일수록 비슷한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국경선 하나만으로도 아주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시아의 세 개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여행했던 러시아 가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입니다. 최근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원래는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아들아이를 위해 한국만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비행기를 오래 타고 먼 여행을 가는데 한국 한 곳만 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함께 여행하기로 했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 나라를 모두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이 끝나고 러시아로 되돌아오는 비행기집에서 아들아이에게 사과했네요. 제 욕심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느라 제일 좋았던 한국 여행을 다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한국에 갔다면 좋은 추억을 더 많이 쌓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아마 한국을 가보지 않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오신 적 있다면 제가 왜 두 나라를 여행하고 아들에게 미안해했는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까운 세 나라인데 정말 극명하게 너무 달랐어요. 아니,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자면 한국이 월등하게 빠르고 편리하고 친절했어요. 한국이 왜 이제야 세계에 알려지는지 의아할 정도로요. 우선 첫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어요. 공산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발전을 한 게 눈에 띄었죠. 도심에서 바라보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높고 화려했으니까요. 처음 도착했을 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 여느 발전된 도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3박 4일 머물며 느꼈던 건 첫날 보인 그 모습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겉모습은 전부 새로 고쳐서 안의 시스템도 전혀 달라졌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기 충분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기대치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발전되고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창문들은 감옥같이 작고 햇살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 정도였죠. 요즘 건물을 지을 땐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을 넓히는 추세잖아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기에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국은 달랐어요. 세계 인구수로 따져도 1위 또는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요. 가뜩이나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 좁은 복도는 더 좁고 답답해 보였죠. 실망감은 지하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겉에서 볼 땐 깔끔하고 괜찮아 보였거든요. 놀랐던 점 중 하나는 마치 공항처럼 보안 검색대를 거친다는 점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엑스레이 관문을 통과해 위험 물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나? 검사를 받았죠.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랬죠. 근데 사실 기분 나쁘더라고요. 도심 지하철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탈 때마다 검문 안이 나중엔 이용하기 싫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 숨이 막힐 것처럼 꽉 찬 것도 싫었고요. 낮 시간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는데 그곳에서 볼일을 아무렇지 않게 보는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전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중국 지하철은 이용할 게 못 된다는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일본은 워낙 유럽에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는 나라로 잘 알려졌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독일과 과거에 똑같은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졌던 실망을 일본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뭐랄까, 중국은 겉만 화려한 모습이었다면 일본은 겉모습까지 촌스러웠어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과거에 머물러 있지 하는 생각이 도심 곳곳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여행하려면 지하철 이용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는 추천을 지인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적어도 중국처럼 더럽거나 검문대를 거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외의 관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일본 지하철은 너무 어려웠어요. 환승하기 위한 방법, 역마다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등이 달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결국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일본에선 2박 3일을 머물렀는데 전 기대하지 않았죠. 중국에서 이미 속이 다르다는 걸 당했는데 또 속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눈에 쉽게 들어왔죠. 한국 공항의 화장실은 깨끗하고 넓었으며 위생용품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중국과 일본 여행하면 느꼈던 불편함이나 상처들 때문에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부끄럽게도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면 놀라웠던 건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심의 화장실에 깨끗하고 무료였으며 화장지 같은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행을 좋아하고 꽤 많은 다녔다고 자부하지만 한국처럼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깨끗하게 되는 곳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숙박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국 특유의 한옥이라는 걸 내세우는 숙박이 있었어요. 호텔을 머물까 생각했는데 후기가 좋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망설인 것도 사실이에요. 호텔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숙소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어요. 호텔급 숙박이 가격에 제공되다니.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지?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중국은 겉은 번지를 아는데 창밖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호텔들이 즐비했거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꼭 세계 체인을 두고 있는 호텔 브랜드를 택해야 해요. 중국에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비용은 세계 호텔 수준으로 내고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잠을 자야 하거든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호텔 체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방마다 좁고 답답한 크기 또는 깔끔하지만 오래된 시설을 이용해야 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통 가옥이라는데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실외나 실내 모두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나뉘었는데 마당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 대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호텔도 아니었는데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아침마다 한국식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한국 여행을 하며 식당에서 이용했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해서 다음에 한국에 간다면 또다시 이용할 거예요. 사실 이젠 지하철의 지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경험한 것으로 사실 한국에서는 안 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한국에 가면 버스보다 지하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정말 운치있게 느껴지거든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자연이 그렇게 잘 어우러지는 곳은 제가 여행 다녀본 나라 중 유일하다고 생각되었죠. 한국 여행하면 한국 가수 콘서트를 빼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큰 이유가 아들 아이의 한국 가수 콘서트를 직접 보고 싶다는 게 컸거든요. 하나의 큰 축제 같은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저는 한국어도 잘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는데 그게 아쉽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한국인들과 몇몇 저희 가족 같은 외국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노래를 불렀어요. 좋아하는 한국 가수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떼창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한국 올 땐 몇 가지 노래는 알아서 꼭 함께 따라 부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만큼 한국 가수 콘서트는 또 경험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왠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제가 제 돈을 쓰면 눈치를 받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일본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환대하고 반기는데 신기하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도 웃으며 손사래를 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길었는데 한 번도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오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크게 관심에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 모르는 길이 나오거나 어려움에 부닥치면 상황은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도 제가 옆에 있는지 관심도 없던 한국인들은 짧은 영어로 실례합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가던 길을 멈추고 저에게 무슨 일인지 관심을 보였거든요. 처음엔 중국이나 일본에서 당했던 무시와 의사소통 어려움에 쉽게 말을 건넸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해도 몰라서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과는 중국이나 일본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길거리에서 15분이나 고민했을까 싶었거든요. 그 뒤로 어땠는지 아시나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도우미가 사방에 깔린 느낌으로 도심을 거닐었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해줄 방안을 찾는 민족이라는 걸 잊거든요. 세계 공통 언어하면 아직 영어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며 제가 곤란할 때마다 도움을 청했죠. 중국은 사실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을 본 채만 채하고 다가오지 않으니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영어를 사용하는 절 보는데 모국어가 아니란 걸 알아서인지 아니면 절 무시하는 건진 모르겠어요. 쳐다보고 웃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거든요. 또는 영어로 답변을 해주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로 물었을 때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잘하든 잘 못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나라에 온 외국인이 어딘가 모르게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죠. 도움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핸드폰을 켜고 번역기를 돌리며 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분은 자신이 가는 방향이라고 따라오라고 목적지까지 함께 가졌고요. 물론 그분은 자신이 가던 방향이 아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더니 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몇몇 한국인들은 제가 듣기에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붙어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방식,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나라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세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국의 전통은 지켜가고 있었죠. 겉만 바뀐 중국이나 아무것도 바뀌려 하지 않는 일본과 다르죠. 모든 걸 수용하고 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어요. 중국과 일본 여행했던 날까지 한국에 머물렀다면 여유있게 한국을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개월 뒤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시아 나라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한국만 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한국에 가는 김에 주변 여행을 하고 싶은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은 아니라고 말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뛰어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러시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무한한 배려와 친절함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은 물론이고 환영받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당연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데요. 특히 외국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휴대폰에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도와줄 정도로 따뜻하면서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